혈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혈액에 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뭐 체온이 높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혈액에 노폐물이라던가 염증 유발 물질들이 많은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습열을 야기하는 음식물들, 밀가루라던가 빵, 커피 들을 많이 먹게 되거나 불규칙한 생활 습관 때문에 잘 생길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제 천문동, 맹문동, 숙지황, 생지황 같이 혈열을 내리는 한약재를 사용하게 되고요. 더불어서 환기, 방풍 같이 피부를 튼튼히 하는 이제 한약재를 배합해서 치료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면역력을 강화한다고 해서 홍삼같이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음식들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제로 이제 몸이 차가우신 분들이라면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겠지만 몸에 열이 있고 뜨거우신 분들은 면역력을 기르려면 오히려 몸을 시원하게 맞추시는 게 도움이 되니까 이제 몸에 맞지 않는 그런 민간요법들은 함부로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1차성 불면증 같은 경우는 이제 뚜렷한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원인 없이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이릅니다. 성인의 1년 유병률이 30%에서 45% 정도 될 정도로 아주 흔한 질병이고요. 최근 현대사회에는 더욱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1년이나 되는 1년 정도 불면증을 치료 중이시라고 했는데요. 이런 경우 다소 좀 심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수면제를 좀 지속적으로 복용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수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수면 단계 1단계, 2단계로 들어가게 하는 데는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복용하시면 아마 바로 잠을 드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면제의 부작용 중에 수면을 유지하지 못하고 자주 깨게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래 드시게 되면은 더욱 심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정도 복용을 하시는 약은 아니시고요. 한 달 정도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이제 오래되신 경우는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맞추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율신경계는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교감신경은 우리가 흥분하고 긴장하고 일을 할 때 항진되게 되고요. 부교감신경은 우리가 쉴 때, 안정될 때 활성화되게 됩니다. 우리가 교감신경이 아무 때나 그러지 않아야 할 때 활성화될 경우 불안장애라던가 예민해질 수 있고요. 또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될 경우 우울증이라던가 이제 늘어지게 되는 증상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그래프로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빨간색 그래프가 교감신경을 볼 수 있고요. 파란색 그래프가 부교감신경임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 비율이 5대5면 좋고요. 4대6이나 6대4 정도는 맞아야 하고요. 이제 2대8, 8대2가 되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이제 불안장애 환자의 그래프를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오래돼서 우울증 같은 경우는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경우, 즉 거꾸로 파란색이 아주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께서 1년 전에는 아마 이제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돼서 뭐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던가 해서 예민해져서 잠을 못 이루셨을 텐데요. 교감신경은 이렇게 항상 활성화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오히려 반응을 못하는 것처럼 이제 부교감신경이 오히려 과활성화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우울증 같은 증상도 보이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우리 몸의 음양의 균형을 맞추는 것과 똑같은데요. 양이 너무 날친다면 좀 기를 내리고 열을 내리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음이 너무 활성화되면은 기를 올리고 돌리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만성화된 불면증이시기 때문에 시오, 향구자, 진피 같은 한약재를 통해서 기를 올리고 돌리는 치료를 하시면 불면증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예, 저는 네, 불면증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요? 예, 그리고 예, 저는 무슨 한약을 먹으면 불면증에 도움이 좀 되는지 그게 알고 싶거든요. 네네, 이제 결론적인 것부터 여쭤보셔가지고 좀 말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머니의 상태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교감신경이 너무 오랫동안 이제 과활성화 돼가지고요. 이제 많이 좀 낮아져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조금 면역력을 올리고 기운을 올리는
기운을 올리면서 돌리는 이제 처방을 저 같으면 하겠는데요. 정확하게는 이제 어머님을 제가 좀 직접 뵙고 맥진을 하거나 다른 진단을 해봐야 정확하게 어떤 처방을 쓸지가 나올 수 있어가지고요. 이게 방송상으로는 딱 처방명을 알려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그럼 혹시라도 더 어디로 궁금한 점 찾아가면 있으세요? 예, 그럼 선생님 뵈려면 어디로 찾아가면 되는지요? 저 말고요. 그 근처에 한의사 선생님들 모두 다 같이 잘하실 수 있으세요. 우선 정확하게 체질이라던가 증상을 좀 진단 받으시고 적절한 처방 받으시면은 증상 호전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왜 생기게 되냐면 무릎뼈가 계속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자세를 최대한 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걸레질을 할 때 밀대를 사용해서 서서 하시고 손빨래를 혹시 하게 되시면 의자를 사용해서 하시는 것들이 좋고요. 좀 많이 부어 있을 때는 압박분대를 하시거나 얼음찜질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한의원에서는 좀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침 치료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흔히 황현해독 약침, 봉약침을 사용하게 됩니다. 황현해독 약침 같은 경우는 염증을 직접적으로 가라앉히는 본초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주사 치료를 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가 되겠고요. 봉약침 같은 경우는 벌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면역 반응을 유발해서 염증을 치료하게 됩니다. 특히 봉약침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제 알러지 반응이 크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꼭 한의원에서 좀 치료 받아야 합니다.